했잖아요. 문제 한 문제만 좀 풀고 리캡을 하고 가도록 합시다. 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프로젝타일, 어떤 미사일 발사체가 발사를 했는데, fired from point A, A에서 V0 각도 알파로 이렇게 발사가 됐어요. radius of curvature of the trajectory, curvature가 생기는 트레젝토리가 이렇게 curvature를 생기면서 이렇게 포물선의 형태로 날아가게 될 텐데, 여기에서 각각의 curvature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원이라면, 원으로 포물선이 그어진다면, curvature가 다 동일할 텐데, 원이 아니죠. 이거는 포물선이라는 것 자체가 2차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랬을 때 컬베이처가 미니멈일 때는 B가 가장 높은 지점에서의 컬베이처가 제일 작다는 것을 보여라. Show that the radius of curvature of the trajectory of the projectile reaches its minimum value at the highest point B of the trajectory. 그러니까 이 트레젝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트레젝토리 포물선이 만들어질 텐데 이 포물선에서의 각각의 컬베이처를 계산할 때 가장 컬베이처 레디우스가 있겠죠? 레디우스 컬베이처가 제일 작은 지점은 가장 높은 지점인 하이스트 포인트 B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하여라.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어떠한 포인트에서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각 트레젝토리에서 포인트들이 있을 때 트레젝토리와 호라이즌틀 간의 앵글을 세타라고 한다면 그 세타에 대한 식이 이 레디우스 거기에서의 컬베이처가 이 가장 작은 컬베이처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증명하라, 뭐 보여라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푸냐? 우리가 트레젝토리를 따졌을 때 가속도는 각자의 여기가 벨로시티라고 하면 벨로시티의 접선인 방향, 그러니까 궤적의 접선인 방향으로 2의 t 벡터를 세우고 거기에 수진 걸로 2의 n 벡터를 세우는 거잖아요. a n 벡터.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a n 벡터와 a t 벡터가 만들어질 텐데 여기 가장 높은 지점에서의 a n 벡터는 가장 높은 지점이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수평으로 a t가 생기고 a n이 생기겠죠. 이 a n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 r분의 v제곱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형태든 트레젝토리를 커베이처 스페이스 저번 시간에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스페이스 커브군요. 스페이스 커브로 만들었을 때 벨로시티와 어셀레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벨로시티는 트레젝토리의 방향의 스피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거기에 수직인 방향으로 어셀레이션 생기는데 수직인 방향의 크기는 r분의 v제곱이다 라는 식이 있기 때문에 r분의 v제곱 로분의 v제곱으로 어셀레이션이 생긴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이 각도가 각 트레젝토리에서 해서 이 트레젝토리가 있을 때 여기를 2의 t, 2의 n이라고 하면 호리젠탈에 대해서 여기서 세타라고 하면 이게 로가 될 테고 이 정확하게 B 포인트가 아니라 어떠한 제네럴한 상황에서 세타라고 했을 때 AN은 똑같이
로분의 v 제곱이 되는데 이 가속도는 뭐가 되냐?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속도는 g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없죠? 중력은 밑으로만 작용을 해요. 이 중력을 2의 t와 2의 n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걸 나눠야 되는데 이쪽이 2의 t 방향이고 이게 2의 n 방향입니다.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이게 g. 이 중력이 어떻게 나눠지냐? 벡터의 합으로 나눠졌을 때 이 중력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2의 t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90도고 여기가 90도라서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맞나? 다시 좀 크게 다시 해볼게요. 트레젝토리가 있고 세타가 있고 이게 2의 t 방향이고 여기 이렇게 써야 되네. 여기가 중력이네. G. 2의 t, 2의 n은 여기가 90도. 여기가 호리존탈한 방향, 여기가 벌티컬한 방향.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90도면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럼 중력은 이 2의 n방향과 2의 t방향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중력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으로 나눴을 때 얘네들의 합이 더해지면 중력 벡터가 되겠죠. 벡터의 합에 의해서. 그럼 이쪽 n방향의 합은 g 코사인 세타. 이쪽 t방향의 합은 t방향은 g 사인 세타.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셀레이션 n 노멀 방향의 합은 g 로분의 v제곱, 컬베이처분의 v제곱이 되는데 이게 g 코사인 세타랑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t 방향으로 처음에 v 벡터가 방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v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v0에다가 알파로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세타일 때 v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x의 방향으로만 따지면 가속도는 밑으로 y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는 y 방향으로만 작용이 되고 x의 방향의 속도는 변하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v0 코사인 알파는 처음에 가지고 있는 x 속도의 엘리멘트 v0 코사인 알파는 v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v0는 처음에 주어져 있으니까 v를 v0의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알파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알파는 g 로 g 코사인 세타 로는 g 코사인 3승 세타분의 v0 제곱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컬베이처 로에 대한 식을 처음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노테이션으로 되어 있는 식 세타 알파 v0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타에 따라 변화하는 함수인데 알파 고정이고 v0 고정이고 g 고정이니까 세타에 따라 변화하는 함수인데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90도일 때 맥스가 되는 거고 어디였지? 어? 이게 아닌가? 네.
아하, 수가 말씀이네. 세타가 0도일 때, 세타가 0도일 때, 코사인 세타는 1이어서 맥스 값을 가지는 거고, 분모가 맥스 값을 가져야 로가 제일 작은 밸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A에서 물었던 세타가 0일 때, 즉 제일 높은 포인트일 때, B일 때, 이 미니멈 컬베이처 로를 가진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로 미는 코사인 세타가 0도일 때니까 G V 제로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는 거고, 그럼 원래 로는 세타가 있을 때는 이 로의 민에다가 코사인 3승 세타분의 1을 곱해주는 게 되니까 두 번째 문제도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트레젝토리가 있었을 때 그것을 탄젠트항과 노멀한 형태로 나눠서 어떤 레이션을 포기할 수 있고 노멀항은 5분의 v제곱으로 정리가 된다.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정리를 오늘 수업도 넘어오서 넘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 내용이 조금 어렵고 중요하니까 리캡을 한번 합시다. 우리는 벨로시티를 dt분의 drdt로 되고 어셀레이션을 dvdt로 표기할 수 있는데 얘는 dt 스퀘어. 이렇게 어셀레이션과 벨로시티를 정의할 수가 있었어요. 벡터의 미분으로. 우리가 흔히 표기하고 있는 xy, 2의 x, 2의 y 상태로 xy 탑으로 나눠서 벨로시티 어셀레이션을 나눈다. 그냥 그럼 이거는 맞춰서 vx의 2x, vy의 2의 y, vz의 2의 z. 또 표기할 수가 있어. x 방향으로의 벨로시티, y 방향으로 벨로시티, z 방향으로 벨로시티로 나눠져요. 그럼 어셀러레이션은 얘를 그대로 미분을 한 건데 칼테시안 코디네이트는 고정이에요. 픽스드이기 때문에 원래는 두 개의 항이 있을 때 얘를 미분하면 vx를 미분하고 ex 더하기 vx에다가 ex의 미분 이렇게 돼야겠죠? dtg ab는 dtg ab 더하기 dtg a dtg 이렇게 나눠져야 되니까. 근데 이 x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픽스드이기 때문에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체의 엘리멘터만 미분을 하면 돼요. 칼테시안 콜디네이트가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고 vy를 미분한 거, vz를 미분한 거는 그 미분한 값들 어설레이션으로 쓸 수가 있죠. 어설레이션의 2의 어설레이션 y의 2의 y 방향, z 방향. 우리가 그래서 보통 다루고 있었던 콜디네이트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벨로시티 어설레이션이 쉽게 계산이 돼요. 하지만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면 폴라 콜디네이트를 사용했었죠. 2D에서. 이때 벨로시티는 R과 R, 세타 낫으로 나뉜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저희가 봤습니다. 어떠한 기준점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달려있는 매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 R이 있으면 이 방향으로 이 R 벡터를 만들고 이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 세타 벡터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콜디네이트가 만들어졌어요. 이 폴라 콜디네이트는
얘가 이 기준으로 움직일 때마다 얘도 같이 움직입니다. 2의 R과 2의 세타가 바뀌잖아요.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일로 갔다면 얘가 2R이고 얘가 2세타가 됩니까? 2R이나 2세타 자체가 바뀌어요. 움직이는 애라서 어설레이션을 미분을 하면은 얘는 R2 2R, R 닷 2R의 미분.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야 될 거예요. 그것을 다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나가 R2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 제곱 으로 2R 벡터 2R 닷 스타 닷 플러스 R 세타 닷 2의 스타 이렇게 볼락볼 되니까 나눠져서 어설레이션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다르게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는 VX를 그대로 미분하면 그 엘리멘트가 되는데 얘는 얘를 미분한 것뿐만 아니라 뭔가 어떠한 값이 추가된다 라는 것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볼락 코디네이트에서 이거는 직관적으로 해석하기가 조금 더 쉽죠. 어떠한 줄에 매달려 있는 공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그냥 R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R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R 다시 변화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얘가 회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V는 R 오메가. 나는 식이 외우기 쉬운데 V는 R 오메가. 회전 운동을 했을 때 세타만큼 R 곱하기 세타만큼에 이렇게 움직이니까 R 세타 다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나아가서 페이스 컬브 디스크립션. 어떠한 파티클이 이렇게 패스랭스라는 것을 기준으로 리니어 트레젝토리가 있을 때 그 트레젝토리에 탄젠트한 2의 t를 만들고 여기에 놀멀한 2의 n을 만듭니다. 이 2의 놀멀한 방향은 레디우스를 그릴 수 있는 컬베이처는 이렇게 휘잖아요. 그러니까 레디우스를 그릴 수 있는 방향으로 2의 n 벡터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여기가 2의 t고 여기가 2의 n 여기가 2의 t고 여기가 2의 n 이렇게 컬베이처가 그려질 수 있는 레디우스가 생길 수가 있고 이랬을 때 얘는 각자의 V로 처음을 정의해서 벨로시티는 패스랭스의 미분의 2의 t 벡터 방향인 거고 어셀레이션은 sf 2의 t의 r분의 v제곱 2의 분분 2의 t가 없다. r이 일정하다 하면은 원운동을 하면서 r분의 v제곱으로 원심력이 생기는 거고 r이 무한이다 라고 하면은 일직선 운동인 거잖아. 일직선 운동인 거잖아요. 그럼 그 일직선 운동에 맞춰서 그냥 속도를 그대로 미분한 어설레이션이 그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만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 그 유도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두 식입니다. 이 두 식을 외울 필요도 없이 치트시트로 드릴 테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을 풀거나 숙제를 풀 때. 그래서 오늘 얘네들을 어떻게 잘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숙제를 나갈 예정이고 뷰는 일주일 드릴게요. 17일까지. 그래서 어, 온라인상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사진을 찍든 스캔을 해서 올리든 전자칠판 전자로 써서 올리든 숙제를 내시면 되고 숙제 채점은 조교한테 맡길 거니까 클레임과 성적은 조교한테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푼데 한 학기 동안 한 숙제 7개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수업 3번당 숙제 하나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더 적게 낼 수도 있고.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렉처로 가서,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이제까지는 키네마틱스였어요. 키네마틱스여가지고 계속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제부터는 키네틱스여가지고 힘에 있는 상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즉, F는 MA라는 유명한 식들을 드디어 쓰게 될 거예요. 사실 F는 MA라는 식이 뉴턴이 처음에 발견했나요? 사과나무 이론에서?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식이 틀렸죠? 왜 틀렸죠? F는 MA가 틀렸어요. 왜 틀렸죠? 현대 물리에서. 얘기를 해봐요, 앞에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하면 저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궁금하면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사실 F는 MA보다 더 상위 개념의 식이 리니어 모멘텀이고, 이게 모멘텀은 MV 벡터라는 형태로 정의가 돼요. 이 리니어 모멘텀, 어, 아니, 뭐라 해야 되지?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선형? 운동량? 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일반 물리 수업을 듣죠? 1학년 때. 그때 다 배운 개념들이죠? 그쵸? 네,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운동량이라는 것 자체가 얘가 얼마만큼 운동을 하고 있냐, 운동 값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잖아요. 운동 에너지랑은 살짝 다르지만, 얘네를 멈추게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물체를 움직이는데 얼마만큼의 힘이 드냐를 운동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벼운 물체보다 무거운 물체를 운동을 멈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가 빠른 걸 운동을 멈추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렇게 그냥 개념적으로는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인 뉴턴 공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어떠한 파티클이 있을 때 여기에 어떠한 힘도 가해지지 않는다면 얘의 운동량은 고정이 됩니다. 근데 어떠한 힘도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총합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F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F1, F2, F3 파티클에 대해서 막 다양한 방향에서 힘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 모든 FI의 합이 결국 벡터의 합이니까
벡터의 합이 0을 만들어낸다. 그런 상황에서 운동량, P의 미분량, 즉 MV의 미분량은 0이 됩니다. 그래서 P는 어떠한 컨스턴트한 값을 가지게 돼. 이때 이 외력이 가는 총합을 큰 Fi의 다 합을 F라고 하면 얘를 리절턴트 혹은 넷 홀스라고 하고 얘는 sum of all 가해진 모든 힘들의 합입니다. 힘이 애초에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힘이 작용하더라도 그게 다 상쇄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정합해져 있는 힘의 썸이 0일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어쨌든 힘이 0이면은 리니어 모멘텀 운동량은 보존이 되고 보존이 된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0이라는 이게 첫 번째 법칙. 두 번째는 얘는 그냥 단순한 상황이에요. 얘는 첫 번째에서는 힘이 다 합이 0일 때, 아주 단순한 상황일 때만 따르는데, 이제 두 번째에서는 리니어 모멘텀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다루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어떠한 힘의 외력들이 다 합해져가지고, 리절턴트 플러스가 만들어졌을 때, 얘가 결국 운동량을 변화하는 정도의 크기이다. 와 같이. 즉, GT, F도 사실 벡터고, FI도 벡터고, P도 벡터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결국 운동량을 변화하는 정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특별한 경우로서 벨로시티가 0이다. 벨로시티가 0이면 컨스탄트하니까 이 자체도 0이죠. GTD-MV도 0이고 이 말은 F도 0입니다. 전체 F를 다 더한 게 0. 이 경우가 강력학에서 보통 다루는 문제들인 거예요. 물체가 정지해 있고 거기에 가해지고 있는 힘이 다 합쳤을 때 0이다.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역학, 이 정역학이 질량이 같다. 이 전체를 미분해야 되잖아요. 힘이라는 것은 이거 전체를 미분해야 되는 건데 얘를 미분할 때 m도 바뀔 수가 있고 v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dt의 dm 더하기 v 더하기 dt의 dm dt의 dv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컨스턴트 매스라고 가정을 하면 m의 질량이 0으로 가니까 얘만 남아요. 그럼 m dt dv가 되는 거고 얘는 MA가 됩니다. 여기서 F는 MA가 나와요. 아, 그럼 볼 수 있겠어? 아, F는 MA가 어디서 틀렸냐? 질량이 바뀔 때는 20까지 추가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로 F는 MA가 틀린 이유고, 두 번째로는 그걸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현대물리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더 이상 가속도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F는 ma가 성립이 되지 않겠죠. 그럼 빛의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왜 힘을 더 더했는데 속도가 더 안 늘어나죠? 파티클에 힘을 넣으면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속도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근데 에너지를 더 줘서 힘을 줬는데 왜 속도가 증가를 안 할까요? 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상대성 원리를 공부하면 재밌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또 특별한 케이스로 시그마 FI는요. 이게 아까 말했던 첫 번째 FI가 0이면 결국 DT의 D MV 벡터가 0이기 때문에 T는 컨스탄트. 결국 그래서 이 법칙이 1법칙을 어떻게 보면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법칙의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3법칙, 3법칙은 완전 다른 형태의 법칙인데 쉽게 말하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고 when a particle exerts a force on a second particle 어떠한 파티클이 두 번째 파티클에 힘을 가했을 때 세컨드 파티클은 동시에 그 같은 양의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의 방향으로 첫 번째 폴스에 작용을 합니다. 두 개의 파티클이 있어서 하나의 폴스가 얘 파티클 1이 파티클 2한테 폴스를 가하면 이렇게 폴스를 가하면 또도 마찬가지로 같은 힘의 크기의 다른 반대의 방향으로 리액션 폴스를 만들어냅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세 번째. 그래서 항상 힘은 쌍방으로 작용을 한다. 까지가 일어나면은 뉴턴의 힘의 역학에 대한 세 개의 공리가 끝났고 대부분의 키네스틱스는 사실상 이것만으로도 웬만한 키네틱스는 많은 문제를 해결이 돼요. 오늘 볼 내용은 이게 끝이긴 합니다. 근데 이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지에 대해서 봐보면 될 것 같아요. 블락이 있어요. 블락이 프릭션리스 서페이스,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형태의 평면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분량이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의 다이나믹스를 기술하고 싶은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죠? 중력이 작용하죠. mc. 근데 이 x, y 방향이라고 했을 때 얘가 평평한 x 방향으로 평평한 바닥이라고 하면은 y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나요? 안 움직이죠. 그런 측면에서 얘의 넷 폴스는 y 방향으로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디선가 얘 중력에 상쇄되는 힘이 작용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힘이 작용될 만한 게 이 바닥이 블락을 밀어내고 있는 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수직항력입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이 작용하는데 mg는 크기가 n과 같아요. 방향은 반대고. fy는 0이기 때문에 힘이 0이니까 운동량은 보전이 되고 컨스턴트인데 얘가 처음에 뭐 어떠한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0입니다. 이니셜한 상태에서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처음에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키에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vy는 0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fx가 지금은 가해져 있고 있진 않으니까 뭐 가정을 할 수도 있지만 힘이 없는 상황에서 fx는 0인 상황에서 그럼 얘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냐? fx가 0이니까 m이 변하지도 않고 그런 측면에서 dt, dmv가 x 방향으로도 0이라서 v가 바뀌지가 않아요. 즉 얘가 처음에 어떠한 v0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v는 항상 v0의 값으로 컨스탄트한 속도로 유지가 될 겁니다. 프릭션이 있으면은 힘이 작용돼가지고 감소를 할 텐데 프릭션이 없는 상황에서의 블락은 계속 같은 속도로 계속 슬라이딩을 하는 다이나믹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예시에서는 프릭션이 있어야겠죠? 근데 프릭션만 있으면 너무 간단하니까 조금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인클라인드 된 기울기가 있는 바닥에다가 블락을 놔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일반 물리에서 많이 했을 거라 쉬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에 가해지고 있는 힘은 중력이 있고 mg가 있고 여기 수직항력 n이 있고 이쪽으로 발생하는 프릭션이 있죠. F 프릭션의 힘은 마이너스 뮤 n으로 기술이 됩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쓰면은 마이너스 뮤 n 크기의 n 수직항력도 벡터니까 벡터의 크기에 벨로시티의 반대 방향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벨로시티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벨로시티의 크기를 나눠준 이 값. 그래서 벨로시티의 방향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 벡터가 적용한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뮤가 그 프릭션 코에피시언트인데 마찰 계수인데 스태틱일 때의 상태와 다이나믹일 때의 상태가 다릅니다. 스태틱일 때 보통 뮤 제로라고 쓰고 얘를 뮤라고 쓰면은 스태틱일 때 프릭션이 조금 더 코에피션트가 커요. 그러니까 스태틱일 때는
더 잘 버티는 힘이 있다가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제공되는 마찰력이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코디네이트를 이게 X, 이게 Y로 해서 픽스드로 만들어내면 이거 어떻게 뭐지? 음, X, Y 라고 하면 힘을 다 기술을 하는데 X방향의 힘은 일단 mg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셋하면 이 방향으로 나타내서 세타 90도 90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죠. 그럼 mg 방향을 mg 코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로 나눌 수가 있고 여기가 세타, 여기가 mg 코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럼 x 방향에는 mg 사인 세타가 적용을 하네요. mg 사인 세타가 적용이 되고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뮤 n 프릭션이 작용을 하는 게 fx입니다. 이게 mx2다. x 방향으로 어설레이션. fy는 y 방향으로 플러스 n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여기에서 y 방향으로는 어설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방금 했었던 슬라이딩과 마찬가지로 y 방향으로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XY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잡으면은 Y 방향으로 움직이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0. 그럼 N은 mg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X2닷과 G의 뮤에 관한 식이 만들어지겠죠? 정리를 해보면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mg 코사인 세타는 mx2다. X2닷은 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G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그램플 평면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파티클이 얘는 구멍으로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줄이 파티클이 움직인다고 합시다. 얘가 회전을 하는데 앵귤러 벨로시티가 같은 형태로 회전을 한다고 해요. V는 아로메가 있고 이 가운데 쭉 방으로 오는 가속도는 R분의 V제곱 혹은 R 오메가 제곱. 이게 R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쪽 방향이 2의 R 방향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2의 R반영이라고 쓸 수가 있지. 그럼 F는 MA 마이너스 R 오메가 쓰고 2 X는 MR. 그러니까 뭐 뭔가 팔티클로 이렇게 뭐 스티링이 이렇게 회전 운동하고 있을 때 여기에 가속도는 몇이냐? 힘은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냐? 우리가 뭔가 이 플레인에서 이 힘이 무시되고 있을 때, 수직 항력에 의해서 힘이 무시되고 있을 때, 얘를 일정한 속도로 돌리고 싶어요. S를. 그랬을 때 이 텐션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 텐션을 이만큼 해줘야지 얘가 돌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어. 여기에서 프릭션과 그래비티는 무시. 그래서 결국 그 F라는 항을 추가해 준 것밖에 안 되고, 키네마틱스에 결국 연관이 돼서 푸는데, 문제를 기술을 하는데, 네. 콜디네이트를 잘 선택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배운 스킬들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좀 더 풀어봅시다. 네. 자, 2미터 펜듈럼에서 이 M의 질량이 있고 텐션이 이 무게의 2.5배이다. 맞나요? 네. Find the velocity and the acceleration of the bob in the position. 텐션이 이 무게의 2.5배인 상황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그 위치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라는 문제네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mg가 있고 이쪽으로 텐션이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 텐션은 2.5배의 mg다. 네, 일단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럼 얘는 탄젠셜한 어셀러레이션을 만들어내면은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2의 t고 이게 2의 n 벡터로 볼 수가 있겠죠.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진자에서는 움직이는 방향의 탄젠셜한 방향으로 2의 t를 만들고 거기에 수직 레디우스가 생긴 방향으로 2의 n 벡터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용하는 힘이 mg와 2t와 2n을 2t 이렇게 쓰면 여기에서 힘은 이렇게 텐션과 mg가 작용하고 있고, 그럼 A의 노멀한 상태의 벡터는 계속 썼던 식으로 R분의 V 제곱입니다. 여기에 질량을 곱해주면 이쪽 방향으로 하는 F의 N 방향 힘이 되겠죠? 그럼 F의 N 방향 힘은 뭐냐? 결국 여기로 가해지는 넷섬 힘이잖아요. T가 있고 여기가 mg가 있을 때 이 mg를 잘 나누면 T는 어차피 이 방향으로 그대로 작용되고 있는데 이 mg는 이 방향, 이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죠. n 방향과 t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mg면 여기가 그대로 세타죠.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이쪽으로 방향이 mg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t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n의 방향으로 t는 그대로 플러스로 작용이 되고 mg는 마이너스로 작용하니까 mg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2.5 mg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이 식에서 m 날라가고 r이 2m니까 v제곱은 r 2.5 g 마이너스 g 코사인 30도. g는 뭐 9.81이라고 해도 되고 10이라고 해도 되고 r 2m 하면은 v 계산이 되겠죠? 그럼 v는 대략적으로 5.66m/s가 된다. 그럼 벨로시티 구했고 어셀레이션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셀레이션 AN은 어셀레이션은 AN에다가 AT를 더한 건데 일단 AN은 M, R분의 V제곱이어서 이게 2에다가 5.66 제곱해주면은 나오는 거고 몇이나 16.03m. AT를 구해야 되는 건데 AT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로 가해지고 있는 힘이 이 T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는 힘이 이 장력은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mg밖에 없죠. AT 방향으로 봤을 때 mg 사인 세터만 작용이 돼서 mg 사인 30도입니다. 그럼 m이 빼고 g 그래서 g 사인 30도 하면 몇? 그래서 이거를 뭐 nt 방향으로 써도 되고 제곱해가지고 a 벡터의 크기를 만들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조금 더 어려운 걸 풀어보면 좋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 어, 사실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이걸로 봅시다. 자, 싱글 와이어 ACB 와이어에 볼이 몇 개 있어가지고 ACB의 전체 길이는 80cm래요. 여기에 공이 달려 있고 얘가 V 수축으로 움직이는데 호라이즌탈 서클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호라이즌탈하게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그 속도가 V라고 해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V로 그리고 있어. 세타 1이, 세타 1이 60도, 세타 2가 30도일 때, 그리고 텐션이, 와이어에서의 텐션이 같다고 했을 때, 속도 V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텐션 T가 각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얘를 정확하게 프론트 뷰에서 본다고 하면은, 줄이 있고, 줄이 있고, 공이 있는데, 이 공이 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속도가 V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여기가 mg를 작용할 거고 t를 작용할 거고 t를 작용하는데
음,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입니다. 그럼 얘가 프론트에서 본 뷰인 거고, 탑뷰에서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그냥 줄이 매달려 있고 공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와이어가 이렇게 두 개가 매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속도가 V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방향으로의 가속도, 이 V 색도 V 방향으로 이 T를 잡을 수 있고 거기에 수직으로 2의 N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의 방향으로 A, N이 잡혔을 때 얘는 결국 또 R분의 V 제곱이 되겠죠. 이 R분의 V 제곱이 즉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개의 텐션과 중력이 있으니까 얘가 근데 더 이상 와이어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공 자체가 T에서의 수직 방향, 벌티컬 방향이 mg랑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fy를 보면 시그마 fy는 0이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T가 하나가 30도니까 이렇게 T가 적용이 되면 T, T 사인 30도, T 코사인 30도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t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기가 60도인 t에 대해서도 이렇게 t가 적용하면 t 사인 60도, t 코사인 60도. 올라가는 텀 t 코사인 30도 더하기 t 사인 60도, t 코사인 60도 마이너스 mg는 0. 이 스피어 매스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t가 버텨줘야 돼요. 위쪽으로 가는 힘으로. 그래서 그게 코사인 30도, 코사인 60도로 버텨주는 거라서 더해주는 거다가 마이너스 mg 해주면 0이 되거든. 위로 가는 게 y, 일로 가는 게 x라고 하면은 시그마 fx는 결국 m, a, n이에요. 이쪽으로 오는 가속도가 필요해. 그게 r분의 v 제곱인데 x 방향으로의 힘은 mg는 관여하지 않고 t만 관여를 하는데 t가 어떻게 관여를 하냐? t 사인 30도 플러스 t 사인 60도입니다. 헷갈리지 않죠? a n 방향을 이걸로 했으니까 x 방향을 t 이쪽 x 방향으로 해서 t 사인 30도도 이쪽 방향이니까 방향이 맞아서 t가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t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식 나왔고 mg에 나왔으니까 t 값을 구할 수가 있고 T값을 구했는데, 우리가 결국 구하고 싶은 것은 V니까, R, T 사인 30도 더하기 T 사인 60도잖아요. 이것을 기반으로 T를 구했는데, 모르고 있는 게 지금 R이에요. R은 결국, 어, 이 탑뷰에서 해봤을 때 길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길이가 R이잖아요.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일 때, 이 직선 길이가 R입니다. 그럼 이 R은 어떻게 구하냐? 얘 길이가 L1이라고 했고, 여기 길이가 L2라고 했을 때, L1 더하기 L2는 80cm라고 했고,
음, 즉, 어, 음, L1은 네, 사인 30도를 하면은 R이 되죠. L2에 사인 60도를 하면 R이 되죠. 여기에서 90도니까 L1에 사인 30도로 하면 R이 되고 L2에 사인 60도로 하면 R이 되는데 그럼 L1은 사인 30도분의 R, L2는 사인 60도분의 R, L1 더하기 L2는 사인 30분의 R 더하기 사인 60도분의 R은 0.8, 80cm라고 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사인 30도, 60도 알면은 R을 또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T 구하고 R 구하고 하면 계산을 하면은 V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결국 코디네이트를 잘 잡고 FY, FX의 썸 합을 잘 만들어내면은 다이나믹스식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뭐 추가적인 걸로 뭐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식을 얻어낼 수도 있고 한 문제 정도 더 풀어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턴 테이블이 A가 어떤 물체를 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물체 트렁크 B가 start slide on the turntable 10 seconds after. 그러니까 10초 후에 턴테이블이 10초 후 동안 로테이트를 시작했는데 로테이션을 시작하고 나서 10초 후부터 얘가 슬라이딩 하기 시작했대요. 10초부터 미끄러졌다는 거죠. 근데 턴테이블 자체는 그러니까 트렁크 자체는 컨스탄트 컨덴셜 어설레이션 0.24m/s 제곱 0.24m/s 제곱으로 계속해서 가속되고 있었어요. 이때 스태틱 프릭션 between the trunk and turntable 이 물체 트렁크와 턴테이블의 프릭션치를 구해라. 그러면 프론트 뷰에서 이 턴테이블이 이렇게 있는 거고 얘가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의 길이가 2.5m인 거고요.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일단 이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심력, 구심력, 원심력, 어설레이션이 있고 여기에 수직 hướng 력이 있고 여기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프릭션이 작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탑뷰에서 봤을 때 턴테이블이 있고 물체가 있는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벨로시티를 가지고 있어.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어셀레이션 N이 작용하고 있고 움직이는 V 방향으로 어셀레이션이 작용하고 있죠. 얘가 작용하고 있는 어셀레이션, 실제로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AN과 AT는 이거예요. 그리고 프릭션이 AN과 AT의 합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프릭션은 아마 이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AN과 AT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합으로 프릭션이 막아주고 있겠죠? 프릭션이 막아줘서 합이 0이 되어야 얘가 움직이지 않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딱 움직이죠? 슬라이드를 시작하는 게 10초부터 움직인다고 시작했으니까 딱 10초일 때 이게 정확하게 또 코에피션트, 스태틱 코에피션트랑 맞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초 후니까 그때의 벨로시티는 0.24에다가 가속이 0.24에다가 10%를 더해서 2.4m/s, 2.4m/s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 기준에서 FY가 0으로 돼야 되니까
N은 mg가 돼서 수직 항력은 mg랑 그대로 같고요. 그래서 프릭션은 마이너스 뮤 N 마이너스 뮤 mg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F 프릭션이 이 마이너스 뮤 mg가 AN의 제곱에 AN, T의 제곱에 해요. 그러니까 프릭션의 제곱이 이렇게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m 붙어야지 플러스까지가 같아지죠. 그럼 뮤 제곱, 이 제곱은 AN은 R분의 V 제곱인데, R분의 V 제곱은 V는 2.4m였고, R은 2.5m였으니까 2.5m분의 2.4m per 세크의 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고, AT는 원래 어설레이션 계속 동일하게 0.24를 주고 있다고 했으니까 0.24의 제곱. 이식 알고 뮤지 제곱이니까 뮤는 얘에다가 스퀘어 해가지고 G분의 1 얘 넣어주면은 계산이 되겠죠?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은 프릭션이 AN과 AT에 동시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프릭션이 작용되는 게 아니라 이 살짝 AT까지 고려를 해줘가지고 프릭션이 결정돼야 된다. 이런 트릭들이 되게 동역학 문제들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문제를 풀어보고 답이 맞았나 틀렸나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실 것 같은데 있나요? 숙제는 10문제 냈어요. 10문제 냈으니까 숙제 잘 풀어오시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